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민사채권 중에서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가 가능한 채권이 어떤 종류의 채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사채권은 뭐 종류가 이제 뭐 대부분 뭐 이제 차용증이라든가 또는 뭐 지불각서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원인으로 해서 법원에 이제 재판을 청구를 하는 경우에 뭐 지급명령이나 이런 거를 이제 민사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서 판결문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원인 서류로서 이런 차용증이나 이런 이제 채권자 채무자 간의 그 합의에 의해서 그 쓰여져 있는 그런 이제 서류, 즉 뭐 예를 들자면은 차용증 또는 뭐 지불각서, 그 금전에 관한 이제 그런 그 원인 서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원인 서류,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라든가 뭐 각서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문이 나오는 그런 채권, 거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 중에서 신용정보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해서 신용정보사 회사하고 이제 채권자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채권은 이 차용증이나 뭐 지불각서라든가 이런 형태의 이런 그 원인으로 되어져 있는 채권, 원인 서류가 이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이런 서류로만 되어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직은 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가 되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가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서 확정된 판결문이 나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 채권 출심을 의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의뢰가 판결문이 나와 있을 경우 또는 공정증서, 공정증서도 하나 있겠네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그 다음에 그 약속어음에 의한 그 공정증서, 이 판결문하고 이제 공정증서 이렇게 두 가지일 경우에만 그 신용정보회사에 계약을 해서 채권 출심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면에 이제 상거래 채권이 있을 수가 있죠. 상거래 채권. 상거래 채권은 뭐 물품 대금이나 뭐 공사 대금이나 또는 뭐 제조업에 관한 채권이나 뭐 숙박료, 그다음에 뭐 교습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상거래가 해당이 될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판결문이 없어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은 민사채권하고 상거래채권하고 그 이 두 가지 종류의 채권 중에서 민사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이제 의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 이제 뭐 신용정보회사의 의뢰를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화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인 서류를 여쭤보면은 그 뭐 차용증 또는 뭐 지불각서 뭐 이런 형태 판결문이 아닌 이런 원인 서류를 가지고 의뢰가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죠. 그 채권 출심에 관한 법률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채권 출심을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 판결문이나 또는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명세표 또는 뭐 거래대장 또는 장부, 뭐 영수증 뭐 이런 서류가 이제 원인 서류로 해서 그 채권 출심을 의뢰를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무작위로 뭐 채권 출심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의 첫 단계는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이제 진행을 해서 해야
그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변제 자력이 만약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양호하다, 또는 뭐 은행 거래를 하고 있다, 어디 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다, 또는 뭐 부동산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조사나 신용조사를 통해서 채무자가 그 양호하게 변제 자력이 있을 경우에 보통 이제 채권 추심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 그게 아니고 조사를 했더니 채무자가 뭐 여기저기 채무가 굉장히 많고, 기존에 또 은행에도 채무가 있어서 그걸 변제치 안 해서 은행에서 그 신용 불량을 등재를 시켜 놨다든가, 또는 조사를 했더니 그 채무자가 뭐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다든가,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채권 추심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스스로도 본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돈 받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정보 자체가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채권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용정보회사 하는 일이 어떤 제조업이나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받아지지가 않으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을 뭐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약간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은 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어야 이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안 받아지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 또는 뭐 안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돈이 받아져야 뭐 수수료도 발생이 되는 거고, 일하는 그 비용도 거기서 다 발생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면 그만큼 신용정보회사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이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어떤 종류의 채권들이 의뢰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가 되었을 경우에 절차, 채권 추심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